반값 아파트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 첫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이 반값 아파트로 가는 방법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먼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또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이 재개발 방식은 도정법이라 그래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인데 2003년 7월 1일 날 발효된 법이지요. 그렇습니다. 2003년 7월 1일 날 발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서 재개발, 재건축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역세권 개발이 또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및 개발에 관련된 법은요. 2009년에 발효가 된 법입니다. 2009년에 발효된 법이고요. 여기에는 정비 유형이 세 가지가 있죠. 역세권 청년주택, 그리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이 있고요. 역세권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8년간 임대를 놓고 나머지 분양전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 대상, 내가 아파트를 마련하는 이런 방법에서는 아니다. 요거는 아니다. 그런데 역세권 공공주택은 역세권 시프트라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역세권 시프트. 바로 역세권 시프트가 용어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이 되었다. 역세권 공공주택 있고요. 자, 2020년부터 2020년 1월 30일 발효된 법인데, 법이라기보다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는 서울시예요.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역세권 활성화 계획이라고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컴팩트 시티. 자, 컴팩트 시티라고 새롭게 등장하게 됐죠. 이 컴팩트 시티가 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목표는 뭐예요? 반값으로 아파트 마련하는 방법. 반값에 주변 시세가 20억 하면은 10억에, 또 10억 하면은 5억에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많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의 방법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 있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는 첫 번째가 바로 자율주택 정비,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바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나중에 2회차, 3회차, 4회차 넘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강의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니까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더욱 신경을 써서 실질적인 반값 아파트에 도전하는 바로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누워있으면 누가 떡 갖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내가 한번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기회는 충분히 있다. 그 방법에는 바로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 물론 이 방법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 방송에서는 다 설명드리지 못한다는 점,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뿐만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즉 여기에 보이시는 재개발 재건축뿐만이 아니고 이 민간 공공 이 재개발 재건축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여기까지도 알아야죠.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 이게 정말 용어도 어렵습니다.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 이게 바로 2021년 2월 4일 날 발표된 대책이죠. 또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마찬가지로 2021년 2월 4일 날 발표된 것이죠.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2021년 2월 4일 날 발표된 부동산 바로 공급대책이죠. 그런데 여기에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언제 2020년 9월 21일 발표된 것이죠. 그래서 같은 공공이라도 여기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이 된다? 바로 구분이 되죠. 여기 이렇게 구분이 되죠. 대책이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은 2021년 2월 4일 날 발표된 것이고 여기 위에는 2020년 9월 21일 날 발표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차이점들이 과연 무언가 이것도 차차 제가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근거가 뭐냐? 근거는 바로 2020년 5월 6일 날 발표된 바로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있습니다. 이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는 첫 번째 공공재개발 활성화. 2020년 5월 6일 날 바로 발표를 하면서 9월 21일 날 발표가 됐죠. 그래서 공공재개발 활성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 역세권 민간사업.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바로 주택 공급 강화 방안이다라고 이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그리고 또 있죠. 준공업 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를 이제 활용을 해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바로 이것인데요.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투자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의 투자의 패턴이 변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과거에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고액 장기 투자입니다. 보통 10년에서부터 15년이 걸리는 장기 투자였었어요. 이 장기 투자였었는데 세월이 변하면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빨리빨리 시대로 바뀌면서 소규모 재개발이나 미니 재건축 이런 부분들로 이제 작은 규모 왜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너무 길어. 이건 너무 길어. 이거 아니야.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제는 중소액의 장기 투자가 아니고 단기 투자. 자, 중소액의 단기 투자 시대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짧게. 어떻게? 5년 내지 7년으로 그냥 빨리 끝내자. 이렇게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것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투자 패턴의 변화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이제는 일반화됐고 일상화되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시된 재개발 재건축을 큰 덩어리로 하나를 놓고 두 번째는 역세권 개발을 큰 덩어리로 놓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소규모 주택 개발 안에서도 가로주택 사업을 이제 큰 덩어리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 첫 번째 바로 재개발과 공공재개발 사업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정이 됐을 때, 자 여기는 뭐냐면 지정이 됐을 때 어떻게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됩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가? 바로 첫 번째 도시 규제 완화예요. 도시 규제 완화 어려운데 그게 무슨 말이야? 예. 용도 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이에요. 용적률 상향은 뭐냐면 내가 땅 1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 내가 거기에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개발이 될 때 서울의 경우입니다. 서울의 경우 2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주거는 200%예요. 이 200%가 이 용적률 상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서울의 200%인데 이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근거하면 250% 여기다가 20% 인센티브 그러면 300%까지 가능하게끔 만들어져요. 몇 퍼센트 늘었어요? 100% 늘었죠. 즉 땅 100평에 2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300평을 지을 수 있다. 당연히 땅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부가가치가 높아지겠죠.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용적률 상향이 되겠고요. 3종이인 경우는 360%까지 지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두 번째, 용도지역 상향이에요. 이 용도지역 상향은 무슨 소리냐? 2종이나 보통 주거지역들이 보통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이것이 준주거 정도로 올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준주거로 올라가면 400%, 500%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200%짜리가 내지는 250%짜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그 토지의 가치뿐만 아니라 개발의 사업성이 크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대신 조건이 뭐냐면 올라간 것의 50%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공공임대 아파트로 내놔야 되죠. 기부 체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래도 이익이다. 그래도 이익이다. 두 번째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줘요. 사업비 어떻게? 이주비 지원해주고 이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요. 왜? 이 토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엄청 특히 시공비 같은 거 그리고 이주비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데 이 사업비를 융자를 해준다. 즉 시공비만 융자해줘도 엄청난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융자를 해주고 또 있죠. 바로 사업성을 보장을 해줍니다. 어떻게? 만약에 여기가 사업성이 안 좋은 곳이야 해봐야 이거 사업성 볼 때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 추가 분담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해. 그럴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해 주거나 관리처분 시에 분담금을 아예 어떻게 해요? 확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사업이 좀 잘못돼도 관리처분 분담금이 확정이 되면은 추가 분담금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죠. 신속한 인허가. 즉 재개발 지역 사업에는 몇 년이 걸려? 10년씩 걸리던 것을 어떻게 해요? 10년씩 걸리던 것을 어떻게 한다? 바로 5년으로 단축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이로 줄여버리니까 어떻게 습니까? 사업성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만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니까 그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역세권 물론 앞으로 세부적인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역세권 개발은 바로 역세권 도심 내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즉 역세권 정비사업 복합개발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용적률을 500%까지로도 완화를 해주고 또 상업지역으로도 전환을 시켜줘요. 그래서 정말 매우 큰 혜택이 되는 것이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이런 사업은 정비 해제 구역과 일정 주거 지역에도 어떻게 해요?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반경 250m인데 1차 역세권 범위 이것을 350m까지로 완화해줘. 물론 이것은 한시적인 완화책이죠. 2022년 12월 말일까지긴 합니다. 물론 이것이 더 이제 연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서 상당 부분 반값 아파트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네, 그 세 번째 방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말씀드린 역세권 개발, 두 번째가 공공재개발을 위시한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세 번째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바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 추진 절차를 보면은 이렇게 긴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이 재개발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재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10년 이상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10년 이상이 걸리죠. 자, 10년 이상 걸리려고 하면은 보시면은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고 정비 계획 수립 후에 구역 지정을 받고 그리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단계. 여기는 4분의 3 이상의 이제 소유자의 찬성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만 되지요. 바로 조합 설립 인가 단계가 이제 법인격이 되는 겁니다.
법인격이 되는데 조합설립.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관리처분. 사업식 인가와 관리처분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주, 착공, 준공, 입주, 청산 이런 단계가 10년, 15년씩 걸립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바로 사람들이 투자 패턴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를 못해요. 고액 장기 투자에서 이제는 작은 금액의 단기 투자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가로주택이다. 이 가로주택이다. 가로주택은 사업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이 준비 기간이 뭐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업 준비 기간이 빠져버려요. 준비 기간이 그럼 어디까지 돼요? 바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애.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 구역 지정, 그리고 조합 설립 추진위가 전부 생략이 돼버리고 바로 어디예요? 바로 조합 설립 인가서부터 돼. 바로 조합 설립 인가서부터 시작이 돼. 대신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뭐예요? 동의를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조합 설립 인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을 뭐예요? 함께 해요. 함께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거 바로 옆에 있으니까 금방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부가현 뉴타운은 2구역, 3구역 한번 보십시오. 사업 시행 인가 받고도 아직 6년, 7년 차에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내부적인 어떤 알력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 활동이라든가 이런 내부적인 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7년 차에 접어들어도 아직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런 잘못된 경우는 정말 3, 4년은 쉽게 가버리죠. 그런데 여기는 바로 끝내버릴 수 있어요. 사업식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죠. 한꺼번에 진행을 하게 되니까 함께 진행을 합니다. 함께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사업 시간이 짧아져요, 길어져요? 굉장히 짧아지잖아요. 이렇게 짧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3년 내지 4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3년 내지 4년밖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말하면 여기는 가로주택 사업이 되는 것이고 이곳은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인데 여기는 재건축이 포함이죠. 당연히 재건축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이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여기에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단계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가로주택 사업 그리고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또 있죠. 어디예요? 바로 역세권 개발. 이 개발이 어떻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반값의 아파트를 마련하는 반값 아파트 마련의 핵심이다. 핵심인데 다만 지금 바로 아파트로 가느냐? 그건 물론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아파트로 전환이 되는 대체재에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작은 금액으로 투자하면은 거기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무엇이 돼요? 최종적으로 바로 아파트가 되잖아요. 아파트가 되면은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는 서울의 중요 핵심 지역에 내 집 마련, 내가 거기에 둥지를 틀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은 이제 현재 아파트가 많이 뛰어가지고 막 정말 가슴앓이하고 이제는 나는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는 많은 분들이 공황적인 상태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직도 기회는 많다. 서울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지만 해도요. 자그마치 후보지가 2,000곳이나 됩니다. 2,000곳이나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물론 2,000곳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가져온 건 아니에요. 물론 이 2,000곳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2,000곳 정도의 후보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다 성공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중에 약 20% 내지 25%, 즉 400곳 내지 500곳 정도는 400 내지 500곳 정도는 뭐예요? 반값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이다. 자,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열심히 찾으십시오. 찾다 못 찾으면 저에게 오셔서 상담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려서 반값에 내가 마련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방안들을 강구하셔야죠. 그런데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바로 오늘의 핵심은 바로 반값으로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함이다.